자, 안녕하세요. 어, 어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금리 결정 나오고 나서 반응은 좀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애프터에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애플, 네. 자, 메타, 자, 같은 시점에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구글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고, 자, MS가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반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저점을 막 깰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이제 이 반응을 이제 모두 이렇게 전부 다 이 반응이 이제 뭐 전부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은 일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빅테크들의 반응을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 금리 결정 나오고 나서 반응은 좀 하락을 했지만, 예, 뭐 시가, 뭐 전저점, 예, 이 어제 이제 여기 하락 많이 했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이 메타 같은 종목을 보면은 지금 다들 이제 애프터에서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게 좀 정리를 해 보죠. 예. 첫 번째로, 자, 이제 금리 결정 나온 후 반응은 하락이었다. 예. 그리고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당일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던져졌을 때 그것을 이제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음. 각종 이제 유튜버분들과 언론들, 또 기관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이제 듣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이 소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인제 오늘 저녁에 반응을 봐야겠지만 일단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영어로 말하면 "That's it." 네, 그냥 "됐다." 하고 인제 "됐다. 끝." 하고 인제 "갈 길 가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 예, 금요일 이렇게 남았는데 어 이 이틀간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 음. 자, 그래서 인제 어 일단 인제 이 반응을 보고 인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이제 당장에는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정신을 챙기고 있다. 네. 어 정신을 좀 챙겨가고 있다. 그리고 인제 관련된 이런 리포트들, 음 인제 그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인제 많이 인제 듣다 보면은 이제 좀 소화가 될 거고, 이제 오늘 장전에 각종 인제 무슨 기관들, 뭐 IB들의 인제 리포트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인제 그 뭐랄까 좀 비판 일색이다. 예.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이 반응 후 인제 오늘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US 테크백 선물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애프터장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제 인하가 이제 시점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달러 지수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10년물은 뭐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페드워치 보시면은 다음 3월 20일에 지금 약간이나마 우세합니다. 금리 인하가 우세하고 5월 1일에 금리 인하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연준 위원들 있죠. 연준 위원들이 막 이제 신나게 신나게 나와서 한 명 한 명 한 명 계속 나오면서 이제 아마도 매파적인 발언들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한마디로 너희들 김칫국들 마시지 마라. 김칫국 드링킹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해준 그런 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한번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이번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은 뭐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뭐 계속해서 내놓을 것 같고, 이것을 시장이 이제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FOMC 끝나고 나면은 연준 위원들이 그냥 총출동해가지고 하루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며칠에 걸쳐서 이제 나와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죠.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장이 이제 오를 대로 올라온 시장이 이걸 어떻게 잘 견뎌줄 것인가, 쉽진 않죠. 일단 사람들의 이제 심리에 요동을 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고, 하지만 이제 항상 모든 면에는 이제 반대면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뭐 금리 인하 한 해 만에 막 이런 김칫국을 마시고 있을 때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릴 것 같은데 5월 쪽으로 이제 페드워치 그때 막 변동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겪었어요. 겪고 뒤로 좀 밀릴 것 같은데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재료가 아직 더 이제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시장은 이제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이제 5월 뭐 6월로 밀리면은 이게 나쁜 것 같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작 두려운 것은 3월 20일에 갑자기 긴급하게 뭐 어떤 이유로 이제 금리 인하를 갑자기 딱 단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재료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정작 금리 인하하면 그때부터 급등할까? 급등을 이어가다가 금리 인하했어. 와 신난다. 급등 가자. 이렇게 갈까?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발표로 조금 더 이제 재료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는 빵을 먹는데 빵을 한 3분의 2 정도 다 먹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는 거지만, 빵이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 할 때는 요만큼 먹었지만 이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인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금리 동결 요번에 했고 연내 적절 시점 연내 적절 시점에 인하 시작. 예. 경제 전망 불확실하고요. 인플레이션 여전히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번 발언은 매파적이지도 않고 뭐 비둘기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어중간한.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비둘기가 필요한데 이 어중간한 거 쪽에서도 이제 매파적인 것 쪽에 조금 가깝다. 예.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막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들어간다면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지. 뭐 이 발언 때문에 뭐 이렇게 폭락하고 막 이제 그 정도 영향 끼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유 이분이 막 눈이 시뻘겁니다. 예. 입술을 막 이렇게 아우 진짜 좀 다음번에는 앨런 의장처럼 지금 재무장관처럼 인상 좀 좋으신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뭐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안정적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GDP가 올라가고 있다. 일자리 성장 뭐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미국 경제 탄탄하다. 물가 상승은 지난해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 유지하고 있다. 뭐 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 고용 및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설정해 왔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균형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여전히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쵸? 이렇게 내려보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딱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골치 아프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확실히 이제 안심이 될 때까지 내릴 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경제를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경제 부양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금리를 내리지. 이제 물가 목표를 다 이뤘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안심하고 금리 올려도 되겠다 해서 이런 이유로 물가가 내릴 때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준은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실업이 급증하거나 그러니까 실업의 어떤 급변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급증을 하거나 그다음에 물가가 이제 뭐 급등하거나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돈을 쫙 풀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개입을 합니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딱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돈을 풀거나 이제 금리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막 완전 이제 신용 경색이 펼쳐져서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쭉 인하시켜 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목표하는 물가까지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아주 많이 내려와서 디플레 상황이 빠져서 이 디플레 상황이 빠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엄청나게 하겠죠.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디플레 상황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생산 과잉 상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 줄이고 그러면서 직원들 막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막 올라가면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자꾸 이렇게 물가 상승률 뭐 2% 목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좀 그래요. 이건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제일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물가 쪽에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증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확실에 도달하지 않았다. 신중한 입장.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FOMC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적이지도 않고 어정쩡한. 근데 뭐 금리 동결을 이제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올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그러니까 5월이냐 6월이냐 뭐 7월이냐 어느 시점 가서 봤을 때 이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금리 인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다시 좀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면서도 우선 그 사전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이제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했듯이 다시 이제 이거 풀면서 그래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올해라는 이야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분명히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굉장히 또 비둘기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제는 불확실하다. 뭔가 막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발언을 봤을 때는 비둘기적인 발언이에요. 올해 어떤 시점을 딱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채고 이제 소화를 해내는 데는 뭐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그 발언에 의해서 밀리느냐 아니면 소화를 해 나가면서 올라가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다. 그리고 어제 요 하락한 걸로 봤을 때는 좀 느낌이 좋아요. 이 저점을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나쁜 느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난했다. 음. 그리고 자 이제 AMD 상황인데 AMD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죠. 바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차트 분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느냐. 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면은 좋습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FOMC 결과 뭐 또 이런저런 영상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너무 그 언론들 말에 빠지지 마시고 아니 근데 뭐 참 쉽지가 않아요. 자, 테슬라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판이 나겠죠. 예. 근데 올라가는 주가는 뭐냐면 그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면서 계속해서 장애물이 생겨요.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장애물에 의한 하락도 이렇게 소화를 해 가면서 가는 것이 이게 상승 추세예요. 그냥 뭐 쭉 그냥 꽃길만 있지는 않고 예. 가다가 이익 실현 물량도 만나고 가다가 FOMC 결과도 만나고 하지만 밀리긴 하지만 전 저점을 지켜낸다는 거죠.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 추세랑 좀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 추세랑은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깨트려 버린다.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지 이게 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 하락이 됐잖아요. 이게 시간이 중요한데 이 하락한 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너무 여기서 시간을 저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을 계속 끌어버리게 되면은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다음 주에는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다음 주 해갖고 이렇게 막 가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